지금부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와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조주빈 씨의 얼굴과 목소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안희재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죠. 경찰이 성폭력 범죄 피의자론 처음으로 신상 공개를 한 조주빈이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조 씨는 손석희 JTBC 사장 등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미성년 여성 등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경찰은 조 씨가 거론한 인물들이 성착취 영상물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개인 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며 1,500만 원 상당을 뜯어내는 등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착취물 관련 혐의 외에도 조 씨가 구청 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박사방 유료 회원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과 강요 수단으로 삼아온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오늘 조 씨 신병을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 회원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교수님, 네. 예, 최근 많은 기자들이 아마 전화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을 텐데요. 네. 조금 전에 조주빈 씨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얼굴도 보셨고요. 네. 이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건실한 청년같이 생겼다. 그런데 지금 포토라인 앞에서 서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듯하다. 사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사죄를 누구에게 했느냐? 지금 뭐 제2방송사 예. 사장님에게 사죄를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지금 진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진술을 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의도한 바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댈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남들 앞에 좀 더 있어 보이고 허세를 부릴 수 있을 것인지 예.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 뭐 정치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지만 이들과 사적 관계가 있을 정도로 나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피해 여성들,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는 절대 아니었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석희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뭐 김웅 기자인가요? 네. 이런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작 사과하지 않았다. 네. 저건 사죄가 아닌 거죠. 사죄가 아니죠. 뭐 오히려 더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그리고는 그야말로 억울함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왜 조주빈 씨가 갑자기 우리는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거기다 대고 사과의 뜻을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 결과 완전 나온 건 아닌데 예.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제 오늘 오전부터 보도된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손석희 사장하고 JTBC 사장하고 김웅 기자 예전에 뭐 손석희 사장의 뭐 저 교통사고 뭐 후에 뭐 도망갔다 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폭행의 무고의 좀 법적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보도도 많이 됐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조주빈 씨가 손석희 사장에게 뭐 협박을 해서 뭐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데 당신 가족을 뭐 살해하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해서 손석희 사장이 그 협박에 이기다 못해 뭐 돈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손석희 사장도 피해자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는 오늘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물론 그 진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서 저 기사 우리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손석희 사장이 이 성착취물과는 관련이 없고 다른 범죄의 피해자다라고 이제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팩트라고 전제라고 말씀드리면 이 조주빈 씨가 손석희 사장 얘기를, 윤장현 시장 얘기를 꺼낸 건 일종의 논점 흐리기랄까요?
그럼 벌써 우리가 야 N번방, 박사방 이게 뭐지? 누가 거기 이용했지? 돈을 어떻게 받았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카메라 앞에 서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JTBC 손석희 사장. 그럴 수 대한민국에 있겠네요. 누구나 예. 다 아는 사장 이런 걸 딱 꺼내면 논점이 그쪽으로 흐트러지거든요. 움직이거든요. 손석희 사장은 도대체 무슨 관계야? 오늘 경찰에서 이 조주빈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가지고 살해 협박을 받아서 돈을 버는 적이 있는 피해자입니다. 왜 그랬지? 라는 궁금증들. 그래서 아마 논점을 본인으로부터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마 손석희 사장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은 할 일이 있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고. 네. 다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네. 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글쎄 지금 이제 이 그 정치인과 이제 언론인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좀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그야말로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게 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것을 사실은 사고 파는 암시장이 사이버 공간상에 이미 강력하게 형성이 돼서 박사 같은 짓을 한 사람이 박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동안은 사실은 그 박사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분석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가 온라인상에서 얼만큼 심각한지 하는 논점은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왜곡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박사가 그럼 특별하냐,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냐,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성착취물을 이제 회원제를 등록을 받아가지고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착취물의 좀 헤비 유저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회원 등록을 할 때 받은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의 액수를 따지면 100억대의 사기를 친 거예요. 온라인에서. 또는 음란물로 사고 팔아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이제 막대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도 지금 오프라인의 경찰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불법 거래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박사를 특이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만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성착취의 문제와 함께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비화가 돼 가지고 이게 어떤 유명인들과의 사건으로 또는 연예인들과의 사건으로 이게 뭐 전이되고 있는 건 정말 지양해야 될 논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지만은 오늘 조주빈 씨가 얘기했던 그 세 사람과 관련한 사건에 언론이 기자들이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번 사건의 본질, 그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누구나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수사 당국은 야.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제도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텔레그램 본사가 외국에 있고 과연 그 협조가 필수적인데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 자체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실은 어떤 큰 사건들에서 다른 사건들에서 뭐 정치인이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텔레그램 방에 처음 보도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이 휴대전화를 예를 들어 제가 피의자라고 하면 제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여기서 이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은 경우들은 꽤 있는데 텔레그램 본사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서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해서 받았다는 건 보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 경찰에서 아무리 저 의지를 갖고 대통령이 오더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주빈 씨의 휴대전화 이미 경찰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네. 여기서 복원해서 뭔 게 나와 있느냐. 예를 들면 조주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비트코인으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을 조금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신상까지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가정하면. 그럼 제 이름, 제 휴대전화 번호, 그다음에 제 얼굴하고 이 새끼손가락 지문 사진까지 본인한테 보내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왜 그러겠어요?
나한테 돈을 받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제공한 영상을 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혹시 경찰에 자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먼저 터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지금 약점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조주빈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본인의 개설한 방에 들어온 유저들과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지우고 복원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이 사람의 휴대전화라든지 또는 그것을 백업해놨을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이미 다 분석이 끝났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유저들과의 어떤 거래 관계라든지 그것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약에 조주빈이라는 사람조차 그때마다 다 지워버렸으면 그럼 이거 유저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김태현 변호사가 방금 이 조주빈 씨가 만든 박사방에 들어와서 그 성착취 동영상을 시청을 했거나 공유를 했거나 대화를 나눴던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5개의 청원이 올라왔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 청원에 무려 500만 명 넘게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 이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박사방, N번방에 들어와서 어떤 동영상을 봤거나 또 돈을 지불했거나 이런 사람 모두를 공범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사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엄정하게 정말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 수사 의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SBS의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이면을 다시 한번 추적하고 그 사건의 진실을 시청자분들께 공개하고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1월에 방송이 됐는데 이 박사방을 이용했던 사람과 조원의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 사람들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박사방을 이용했던 사람과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이 박사방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영상을 보다가 그 텔레그램 박사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본 게 아마 일 텐데 되게 놀라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더 많은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방대한 자료. 박사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50만 원짜리는 유명 연예인이나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50만 원부터는 그런 샘플들이 이제 진짜로 보여지는 거고 동영상이나 그런 걸로 보여지는 거고 10,000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약간 미리 보기? 저도 처음에는 10,000원으로 들어왔는데 일주일 후에 5만 원을 아마 추가로 더 냈어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주고 10,000원, 5만 원 아마 이용료가 더 올라갔던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박사방 고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고 그것을 들어가서 본 사람들, 이건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이런 유형의 성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이런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금지된 영상물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를 터득하게 만든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본 사람도
책임에서 자유로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영상물들이 정상적인 그냥 포르노그래피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뭐 어린애들, 힘없는 어린애들이나 약자들을 성착취, 아주 폭력적으로 가학적인 영상도 있고 소아 성애적 영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만약에 영상물을 뭐 보기만 해도 엄벌을 처할 정도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영상물들이 있다는 어떤 제안에 사실은 돈을 내고 가입을 해가지고 나도 한번 보겠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한 이제 뭐 노예라고 부릅니다. 여성을 서로 간에 이제 좀 더 가학적으로 자해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다는 게 지금 이들이 한 행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사건 내용 자체가 끔찍하기 짝이 없고 본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가 자막으로 나갔어요. 김태현 변호사. 네. 이 방에 들어가서 단순히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네. 돈을 내지 않고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워낙 이제 이용한 사람들이 많고 그때마다 행위 태양이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저 얘기만 보면 영상 시청만 한 것으로 처벌이 되느냐?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포하면은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처벌 대상 왜 많다고 생각이 되냐면 오늘 아침에 보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유료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조주빈이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료방에 거기다가 가입한다고 합시다. 저를 못 믿잖아요. 영상 하나 주고 저보고 밖으로 유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예를 들어 제 친구한테 보냈다. 그거를 그 흔적을 당신 믿을 만하군 하고 입장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유료 회원들은 대부분 돈 낸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받아서 한 번 정도는 외부로 뿌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받아서 외부로 뿌리면 그게 이제 몰래카메라 영상이면은 성폭범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되는 거고 단순 포르노물이면 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형량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다 외부로 한번 유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처벌 대상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료방에 그냥 맛보기 방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나오는 것.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 조주빈 씨 뭐 이런 거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 낼게요라고 부탁을 했다든지 또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거를 다운받아서 내가 보관했다든지 또는 아까 지금 유료방 가입 조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상 받아서 외부로 유포했다든지 이게 없이 그냥 맛보기 방만 가서 보고 나온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싶다는 그 당위적인 측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나 현행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단순히 한번 보고만 나온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사방, N번방에 들어가서 이런 성착취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런저런 내용의 글을 올린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참 이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화가 나실 것 같은데요. 이 황당한 질문 이수영 교수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현재 포털 사이트에 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다른 방하고 착각해서 실수로 들어가서 실수로 영상을 몇 개 받았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제가 처벌받을까요? 저는 보기만 했어요. 또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당한 성인 콘텐츠를 이용료를 내고 시청한다는 게 잘못인가요? N번방 참여자들보다 영상 올리는 여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 올렸으면 26만 명의 피해자도 없었을 텐데요. 26만 명은 그냥 지금 SNS나 인터넷상에서 떠오르는 얘기가 되고 있는 숫자고 수사당국에서 아마 6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N번방 참여자들의 저 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적반하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결국에는 성착취물을 소비를 해놓고 오히려 그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협박을 받았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을 잘못했다고 여자들을 처벌하라고 그렇게 지금 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성매매 방지법이 있다 보니까 성매수를 해도 처벌하지만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도
모두 처벌하는 게 사회적 규범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가려야 됩니다. 정말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에다가 가해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을 했으니 여자들을 처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가해자는 가해자 행위를 스스로 인정을 할 때까지 규범을 바꾸거나 입법을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된지 가려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맹탕으로 뭐 애매모호하게 더 이상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게 내팽개쳐 두면 안 된다. 무법천지입니다. 사이버 공간이. 예. 그렇게 아무 짓도 뭐 어떠한 짓도 하게 만든 것은 사실은 국가입니다. 법도 안 만들어주고 뭐 피해자 가해자도 명확히 가릴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경찰은 아이들도 검거하고 가해자도 성매수범도 검거하고 모두 다 검거를 해버리고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지금 신고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피해자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피해자들은 자기가 뭐를 잘못해서 그래서 뭐 협박을 받았다기보다는 유인을 당했으니까 내가 실수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명확하게 범죄 피해자인데 신고도 안 하고 도움도 안 받고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아동 청소년을 이렇게 보호 안 해도 되는 국가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주빈 씨가 궁금한 이야기와의 제작진과 전화 통화도 했었는데 그때 제작진이 질문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조주빈 씨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텔레그램 수익은 대충 짐작되실 것이다. 고액방 등등 상당히 높은 수익이라는 걸요. 지금 드러난 걸로만 계좌, 지갑만 4억이죠. 가까시라는 친구의 작품이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타난 거죠.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싶어서 저는 사업가니까. 예, 또 있죠? 이 관련한 방송이 나가면 SBS의 한 여성이 가서 뛰어내리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고가 일어날 것을 제작진에게 분명하게 인지시켰고 캡처하여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죄의식이 없다는 게 저 통화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교수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사건도 언젠가는 또 지나갈 겁니다. 누군가는 또 잡힐 것이고 다 처벌받을 텐데 지나고 나면 피해자들은 또 혼자 남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오롯이 혼자서 그 엄청난 정말 인생에 엄청난 어떤 부담이 되고 무게로 남을 텐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국가라고 하셨고 국회와 정부가 될 텐데요. 예,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 또 우리 사회를 향해서 교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 다시 한 번만 좀 강조해 주시죠. 네, 인권이 중요하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도.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동 청소년의 인권입니다. 이거는 뭐 유엔이나 EU나 국제 글로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유포시키고 지금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했잖아요. 돈이 된다. 나는 사업가다. 이게 어떻게 사업입니까? 범죄지. 이런 종류의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내팽개쳐 놓은 정말 기성세대들에게 정말 저를 포함해서 이건 정말 뭐가 잘못됐다고 꾸짖고 싶습니다. 꼭 이번만큼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내가 정말 피해자다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이들의 영상물은 국가가 나서서 비용을 다 드리고서라도 다 삭제해 줘야 되고 피해자들은 다시 인생의 삶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건 결국은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정부니까요.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한 부분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피해자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무엇인가 좀 두드러진 가시적인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주빈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말고도 뭐 살해 음모 혐의, 사기 혐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다른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뭐 수사 당국이 발표를 하면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이 성범죄와 관련한 이 부분에 앞으로도 집중해서 여러분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